평면 운동에 큰 두 가지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느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각종 학교에서 매우 잘 사용하는 그런 편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나눠준 자료에서도 경희대 문제 주로 보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기억나나 모르겠네,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엔진을 끄든지 해가지고 요게 포물선 운동하는 구간이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 원운동, 원궤도의 일부 4분원 호 부분을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하는 문제, 경희대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물리2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대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제법 많은 학교에서 또한 출제하는 데에 다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1 내용이 워낙에 내용들이 많이 빠져버렸고 물리2도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지금 예상하기로 물리1과 물리2 모두 다 각종 학교에서 잘 활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문제 포물선 운동 분석하는 거 충분히 원운동과 함께 나올 가능성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떤 표현으로 무슨 용어로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꼭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우리 봤었던 문제 중에서 일단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두 개의 비스듬한 경사면이 있는 탑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의 어떤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약간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X라는 물체, Y라는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경사 최고점에서 가만히 놔뒀더니 45cm, 75cm 되는 이런 데서 쭉 일단은 마찰과 공기저항 받지 않으면서 이 끝점까지 도달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적당한 높이, 요건 안 가르쳐줬고 요 길이도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경사면의 길이 100cm 만큼을 내려온 결과 동시에 물체들을 놓았는데 동시에 도착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포물선 운동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상황이죠. 포물선 운동이었다면, 아니 높이가 일단 다르기만 하다면 단순 포물선 운동, 내가 던져서 옆으로 던져서 또는 정지 상태에서 낙하만 시켰을 때 내려올 높이가 다르다면 그만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동시에 같은 높이 지점에 도달하는 건 일단 불가능해요. 그런데 포물선 운동 하다가 갑자기 빗면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포물선 운동과 다르게, 자, 0m/s에서 아예 빗면 따라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물체들이 여기 도달하는 때까지 걸릴 시간이 똑같아야, t초 동안의 시간이 똑같아야 물체들이 동시에 도착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물체들이 이만큼 오는데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같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75cm만큼 오는데 걸렸을 평균 속도가 t분의 75cm/s였겠다. 다음 Y 물체도 나름 100cm를 높이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100cm를 딱 그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t초 만에 갔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t분의 100cm/s였겠다. 요렇게 되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이었다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최종 속도의 합의 2분의 1, 절반의 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X물체가 여기 닿을 때의 순간적인, Y물체가 여기 닿을 때의 순간적인 속력이란 여기서 보는 것처럼 3대 4 비율이어야 되겠다. 물체들의 최종 속도를 그냥 3V0, 요것도 4V0 이런 식으로 속력을 비율로서 표시하는 게 일단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나름 3V0라는 속력이 될 때까지 물체는 공기저항 없이 마찰 없는 빗면을 따라서 45cm, 0.45m를 0m/s에서 오는 동안에 이것도 또한 초점이 잘 맞나? 이것도 또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왔든지 뭐 여러 가지 확인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해서 3V0라는 속력이 됐었다면 그렇다면 물체에 대해서 뭐 역학적 에너지는 외력받지 않으면서 잘 왔을 거고 중력만 의미 있게 작용해서 왔을 거니까 3V0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적당한 m 3V0 9V0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겠니? 그러면은 mg 10m/s 제곱 쓴다면은 높이를 45cm 0.45라고 했을 때 m 지워지면서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구나. 뭐 요거 0.9 되고 요거 9 되는 거니까 V0 m/s라고 하는 것이 1m/s겠구나. 로부터 요거는 도착 순간 3m/s, 도착 순간 그러면 4m/s가 되겠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속도로 도착은 하긴 했는데 그 도착 지점이 요게 높이가 차이가 나는 지점에서 비스듬하게 던진 꼴이 됐다라고 그러네요. 물론 그 전에 4V0, 4m/s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떨어질 높이값도 요것도 이제 요 지점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든지 해가지고 높이 구할 수 있겠죠? 4m/s의 운동 에너지가 mgh 할 높이에서 내려오면서 보존됐을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 요걸 h, 요거는 라지 h 표기를 했었죠.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두 물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동시에 3m/s, 4m/s 이러한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45대 75 하게 되면은 요거 비율 따지고 가로 비율까지 뭐 이렇게 따졌을 때 3V0라는 속도로 비스듬하게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속도가 비율이 또 맞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뭐 3m/s에 대한 요 속도 비율은 경사면 따라 내려갔을 때는 요 각도를 그대로 비율로 가질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75분의 4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분의 3, 5대 3대 4 비율 될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5분의 3 m/s 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3 곱하기 5분의 4 m/s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1.8 m/s, 2.4 m/s로 던진 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당히 높이 차를 가지고 Y라는 물체는 4 m/s를 요쪽 속도 성분 비교 이렇게 해주면은 H에 100cm의 뭐 가로 길이에 해주게 되면은 또 최초 속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물체들이 지금부터 와서 이만큼씩 와가지고 여기서 충돌을 한다 그랬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들이 어떻게 충돌을 하나요? 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높이이자 가로 방향 지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예제 푸는 과정에서
요거 높이가 다른데 낙하하는데 시간 당연히 다르게 걸리겠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아래 방향으로는 0m/s에서 출발했을 때라고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방향으로 분명히 던진 속도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아랫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이 지금 이렇게 던져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걸렸을 시간, 높은 데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져서 이만큼을 또 포물선 운동에서 어쨌든 아래로는 내려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아랫방향 속도가 됐을 그 시간을 동일하게 두면서 더 많은 거리 가는 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서 해석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문제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 문제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하 내용에 대한 풀이나 정답에 대해서는 뒤에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좀 중간에 풀이 과정이 영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뭐 문자로 다시 물어보거나 뭐 채팅을 통해서 약간 더 물어볼 시간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푼 3번 문제가 그 원운동 관련한 문제인데, 요게 원운동이 학생들이 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뭐 공식을 살펴보거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 뭐 첨예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라기보다는 서술할 때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3번 논제 보면서 일단 1번 논제는 우리 1회차 자료에서도 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논제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서술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과 연관지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논제에서는 무중력 진공 공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물체가 받을 힘이 딱히 없는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중력 진공 공간에 어떤 물체, m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줄에다가 2대 루트 2 길이비를 가지는 줄에다 그냥 엮어 놓으면은 이게 무중력 공간이니까 그냥 얘가 둥실둥실 떠 있겠죠. 이렇게 줄 좀 흐느적 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무중력 공간에다가 정점은 일단 만들어 놓고 긴 줄, 조금 짧은 줄 물체한 다음에 싹 놓으면은 여기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팽팽하게 당겨서 휙 던지면은 여기 정점이 있는데 줄 팽팽해진 상태로 쓱 던지면 이게 양쪽 줄 다 팽팽해진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요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됐다라고 하네요. 양쪽 줄이 2R 대 루트 2R의 길이를 가지는 줄로서 줄이 팽팽해진 상태로 이렇게 물체가 돌고 있을 상황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 때 요 두 정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물체가 돌고 있는 반지름이 이 루트 2R, 2R에 대해서 R만큼 되는 반지름을 두고 잘 돌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자, 일단 우리가 볼 원운동, 모든 물리 고등학교 과정 1, 2 구분 없이 물리에서 보는 원운동은 모두 평면 운동이에요. 그 평면이 땅바닥하고 나란한 면이냐, 땅바닥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면이냐, 아니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경사면에서의 원운동이냐라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평면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원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평면상에서 그 평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최초의 평면만 잘 잡아주면 자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해당 원운동 평면 법선 방향으로의 운동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움직인다면 평면을 다시 잡고 그 법선 방향으로의 운동은 없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은근히 이 상황이 이번 문제를 푸는데 핵심 내용이기도 하면서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지적하고 서술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평면상에서 운동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평면, 수직이라는 말보다는 평면에 대한 법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면에 대한 수직 상황 얘기할 때는 적절할 것 같아요. 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으로는 속도도 제로이고 가속도도 제로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무중력 진공 공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면 위에서 원운동할 물체는 그 면 법선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어야 되겠다. 받을 알짜임도 제로여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체가 이렇게 도는 와중에 눈에 잘 보이는 건 이제 돌다가 여기 정점이나 이 끝점에 있을 때가 좀 잘 보일 텐데 요 순간 받을 힘을 생각을 해보면 공기저항, 뭐 중력, 다른 거 마찰 아무것도 없지만 줄이 요쪽으로 장력, 요쪽으로 장력을 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힘에 대해서 평면, 우리가 원하는 법선 방향 힘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자, 이거 보면은 요 길이가 2R이고 요 길이는 원운동 반지름 R 될 거기 때문에 요거 30도, 60도 나오면서 요 각도가 30도 나올 거니까 일단 T1 장력에 2분의 루트 3 T1 성분의 힘이 왼쪽으로 가해지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 R에 대해서 루트 2R이다 보니까 요거 45도라고 나오면서 이쪽 방향으로 2분의 루트 2 T2라는 장력 성분이 원운동 평면 법선 방향으로 분명히 가해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원운동이라는 거, 구식력 조건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구하기 전에 평면상 원운동을 하려면은 법선 방향 힘은 없어야지요 라는 것으로부터 야 니들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2분의 루트 3T1 이라든지 2분의 루트 2T2라는 힘들, 좌우 방향의 힘들 없어져야 돼. 상쇄되어야 해 라는 것으로부터 그냥 T1 대 T2 크기 B는 루트 2 대 루트 3이어야 된다.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후에 뭐 구심력이라든지 도는데 걸리는 주기라든지 선속도 V로 어떻게 나타내보자 뭐 이런 것들 지금 문제에서 T1이 아니라 TP, T2가 아니라 TQ라고 표현했는데 뭐 루트 2 대 루트 3 되겠다라는 거는 제법 빠르게 푸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답이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힘을 더 이상 받지 않는데 평면상 원운동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해당 물체가 그면 법선 방향으로의 힘은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일단 상쇄시키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부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이게 또 활용이 될 건데 요거 이어서 같이 볼까요? 지금 막대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정점에 줄이 매달려 있고요. 해당 줄들 끝에 0.5kg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막대의 어떤 두 부분에다가 꽉 묶어놓은 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체를 달아 놓으면은 원래는 줄이 2m짜리니까 여기쯤 해가지고 이 윗줄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요 줄은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물체 대롱대롱 달려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끌어내봤자 요거 손 놓으면 또 툭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하자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막대를 팽팽 돌리면은, 팽글팽글 돌리면 이 굵기를 무시할 수 있을 막대의 경우에 요거 달려있는 물체가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돌고 있는 상황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잘 돌고 있을 상황이 되었을 때 요거 디미터 하는 것들 다 2m라고 하는 거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윗줄 아랫줄 있는데 아랫줄에 걸렸을 장력이 1N이다 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서 원래 늘어져 있을 때는 느슨했을 수 있을 아랫줄에 지금은 팽팽한 상태에서 1N이 걸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윗줄에 걸릴 장력과 이번에는 공에 이렇게 돌 때 속력을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은 접선 방향, 원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의 선속도를 구해라 라고 할 겁니다. 뭐 속력, 속도 그러면은 각속도, 각속력 구해라 할 수도 있는데 요런 Vm/s의 선속도를 구해라 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항상 은근히 빼먹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체는 평면상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평면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나 가속도는 제로, 알짜 힘이 제로 나와야 한다부터 우선 점검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물체가 받았을 지금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연직 방향 똑바로 서 있는 이런 막대에 대해서 물체가 받는 중력이 중력 가속도 10N이라고 그랬을 때 5N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줄, 윗줄, 아랫줄에 걸리는 장력을 각각 T1, T2라고 한다면은 이게 2m, 2m, 2m 요 모양이 정삼각형을 이루니까 요쪽으로 가해졌을 줄 방향의 장력에 대해서 이 장력의 아래쪽 방향 성분, 요 장력의 위쪽 방향 성분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요거 T1의 절반, T2의 절반, 2분의 T2 요것도 역시 T1의 절반 해야지 되겠네. 그랬을 때 T2라는 값, 아랫줄에 걸린 장력은 1N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절반 0.5N 해서 물체가 원궤도 법선 방향, 그 평면 법선 방향 아래로 받는 힘은 5.5N이고 그게 위쪽 방향 T1의 요 성분 2분의 1 T1이랑 같아서 상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윗줄에 걸릴 장력은 반드시 11N이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받는 힘들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런 T2 값, T1 값 알려주지 않았어도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물체는 평면운동을 하니까 이러이런 힘들은 그 원운동 평면 법선 방향의 힘들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이런 조건들 원운동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아주 당연히 쓸 필요 없을 때 빼고는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조금 쉽다, 익숙하다 싶으면은 내가 이제 또 내는 문제들 중에서 요거를 막대를 똑같은 상황에서나 아니면 줄의 길이를 비율을 다르게 한 다음에 막대를 이렇게 놓고 돌리는 경우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니?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1m, 루트 2m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45도 혹은 30도 방향으로 기울이고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 문제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복습 과정에서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있기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물체가 받았을 장력이 11N, 1N 그리고 중력은 완전히
T2의 아래성분, T1의 윗성분과 상쇄가 되었고 이제 남은 힘은 T1 11N에 대해서 지금 있는 위치 기준으로 평면상 원운동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T1 11N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곱하기 1N의 힘을 안쪽으로 받겠다. 자, 평면 원운동 저 법선 방향 말고 그 면의 나란한 방향이자 원운동 중심을 향할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1 11 곱하기 12N 즉 6루트 3N의 힘을 물체는 이제 평면 원운동 중심 방향으로 받고 있다. 그 결과 반지름이 요거 전체 요거 2m, 2m, 2m 되니까 루트 3m만큼의 원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방향으로 이런 힘을 받고 있다면 그 힘은 이제 소위 구심력 그러한 알짜 힘이 이건 어차피 상쇄됐으니까 알짜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서술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 했지만 여러분들은 서술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1. 법선 방향의 원운동 평면에 대한 법선 방향의 힘은 0이어야 한다. 2. 구심력 조건 이렇게 한 다음에 물체가 이러한 힘을 받고 있을 때 루트 3m 반지름의 원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받고 있을 중심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인 6루트 3N은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자, 구심력 조건이란 뭐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을 때 중심 방향으로 받고 있을 힘이란 해당하는 원운동을 하는 등속 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 그리고 반지름 분의 질량 곱하기 반지름 분의 선속도의 제곱하는 힘이 요 모양 꼴 그 크기가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줄에 의한 원운동이기 때문에 물체가 받았을 알짜 힘이 원운동 중심 방향을 향하는 것은 이건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을 해야 되며 M 0.5 또는 2분의 1이라고 넣어놓고요. R 값은 루트 3N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V제곱은 요거 3 한 다음에 넘겨서 3 하고 2 해가지고 12 해가지고 36 나와야 되는 거고 선속도는 6m/s겠다. 요 단순한 계산은 너무 장황하게 식 다 세우면서 이항을 했더니 요렇게 되고 루트 3 곱하고 양변에 2분의 1 곱하고 했더니 이러해서 다시 제곱근 씌우면 6m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채점 안 돼요. 자, 채점될 내용들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그 채점될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상황에서 물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므로 첫 번째, 원운동하고 있는 평면의 법선 방향 힘 성분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T1은 11N. 그리고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은 원 궤도의 중심 방향을 향하면서 해보니까 요런 힘이 남네. 그 힘의 크기는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물체는 루트 3m의 반지름을 Vm/s로 0.5kg, 2분의 1kg짜리가 돌고 있으므로 그런 말들 이제 딱 써줘주면서 계산하면은 V, 네가 물어본 V, 선속도는 6m/s야 라는 거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 내는 거 이렇게 답안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 1번 문제 추가로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은 추가 문제로 풀어봤으면 하는 요 문제도 여러분 튕겨나가는 과정에서의 포물선 운동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고대에서 나왔었던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로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술 과정에서 약간 설명할 것들, 확인할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냈던 답안지들 첨삭한 다음에 요거 파일로 사진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넘겨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접 학원으로 와가지고 뭐 그것도 전달받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고 또 이제 좀 여의치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적절하게 예쁘게 작성한 다음에 화질 좋게 깨져서 보이면 곤란해요. 화질 좋게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마찬가지 지금 밴드 안에 이제 내 이름 클릭하고 1:1 채팅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로 이제 사진 전송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답안지 사진 전송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답안지는 전송해 주세요. 아까 쓰기 시간 있었는데 선생님 다 못 썼는데요. 그 시간에 놀았는데요. 이런 친구 없죠? 그러면 바로 전송할 수 있을 테니까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추가로 답안 작성 더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재작성하고 싶다 그러는 거는 일단 제출하고 다시 써서 내는 걸로 추가로 또 전송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쓰기 시간에 분명히 놀았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답안 재작성, 복습, 뭐 추가 작성, 지난 시간에 썼던 거 나는 이런 부분 지적받은 거 고쳐서 작성하는 것들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은 내가 그것들 또 첨삭해가지고 첨삭 멘트 달아서 전송 다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 평면 운동 및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분 쓰기 답안지에서 표현상 어색한 것들 또는 주의해야 되는 것들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뭐 상황이 바뀌어서 직접 대면 수업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 때에도 일단은 뭐 수업 휴강하고 건너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업은 휴강 없이 여러분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